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기본적인 틀부터 잡고 가야 되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이 전제될 것이 저당권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요. 돈 안 갚으면 경매해서 이 팔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하겠다라는 개념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 없으면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테고,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정 등기에는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될 것이고, 위약금이나 이자 이런 것들이 임의적 등기사항에 해당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저당권이라는 개념이고요. 양도담보권 간단하게 봐야 되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양도담보의 취지 등을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 자체는 을이 되겠지만은 실권리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 그래서 이제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은 만약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청산금 지급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먹어버릴 수 있는 것을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특히 나중에 세법에 자꾸 나오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다듬을 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다만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이걸 청산금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처분하는 것에 해당이 되므로 양도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죠.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게 되면 형식은요, 을 명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을이라는 채권자는 경우수를 따져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동등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양도담보처럼 지금 청산금 지급하고 아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양도담보권에 관한 주제는 한 4년에 한 문제꼴로, 나머지 4년에 한 3문제는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한다라는 취지인즉슨 다른 거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출발점은 차용금 채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용금 채권이라는 게 전제가 됐을 때만 소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외에 대물 변제 예약이라든가 또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차용금보다 더 컸을 때, 그 외 가등기나 소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해서 옛날에는 이제 좀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구성이 안 되고 차용금 채권 요것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이제 가등기 담보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은 양도 담보권 같은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될 텐데 설령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 자체는 넘어가지 않는다. 여전히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실명법에서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원래 무효인 등기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등기로 봤던 게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실명법
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이런 전제 하에서 간단히 스크린하고 볼까요? 자, 일단은 담보권 실행 통지라고 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권 실행 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 가지고 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담보권 실행 통지의 첫 번째 단계는 청산금의 결정 및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 결정하는 방법, 부동산 가격에서 자신의 채권을 뺀 금액. 근데 혹시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게 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도 뺀 금액을 가리켜서 바로 청산금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청산금을요, 여러 명의 통지를 해야 되죠. 채무자 등이라고 해서 채무자나 혹은 물상 보증인 또 제3 취득자가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도 모두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 결국은 이제 이 소유권 자체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먹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잃어버리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통지라고 하는 거 있으면 뒤에 보겠지만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의 변제가 없게 되면 이제는 소유권 자체를 먹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갈 테고요. 한편 호순위 담보권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요. 자, 채권액 1억이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가등기 담보권 가지고 있고요. 채권액 5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액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뭐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병이라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 결정할 때 2억 5천에서 자신의 채권액 5천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 1억 5천을 두 개를 빼서 이제 1억이라는 금액을 누구한테 갑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것인데 갑이 이제 병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을 1억 5천이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얘한테 돈 안 갚고 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한테도 그 사실을 통지해서 이 청산기간 진행 중에 누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기회, 옵션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자, 채무자 등 그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통지가 이루어지면 청산기간이라고 해서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다. 한번 실수를 해서 금액을 높게 써주더라도 다툴 수가 없고요. 채무자만 다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순위 권리자라는 사람은 청산기간 한정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다른 얘기 빼버리고 좀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이런 청산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서 만약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무효가 될 것이고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이 정도가 기본 이제 담보권 실행 통지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요.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저당권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저당권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말소 기준 권리 계속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가 진행되면 자, 이제 권리 6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텐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는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두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나 저당권이나 금저당권 혹은 자, 뭐가 있을까요?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순위를 불문하고 경매만 이루어지면 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돼.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 이 담보 가등기권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당연히 경매 과정에서 매각으로 소멸을 하게 될 테고 설령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소 기준 권리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매각이 있으면 무조건 소멸을 하게 된다. 이 정도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주제. 여러분 교재 가지고 187페이지부터 지문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보니까요.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헌 가등기에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금 채권에만 어떻다 적용이 되게 된다 해서 요즘에 잘 내지 않는 주제이고요. 2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와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라고 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에 대해서 자, 이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자,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뭘 할 수 있다고요? 돈 갚을 테니까 이 말소해달라라고 하는 거 돈부터 먼저 변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할 거 중간중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약법에서 다뤄지게 되는 내용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가등기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 다시 가서 확인해 볼까요? 214페이지, 212페이지, 2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외우셔야 돼. 이제는 외울 때가 됐습니다.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211페이지. 자, 지금 보니까 먼저 피담보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 먼저 이루어져야지 저당권 등기나 담보가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금 반환 먼저 이루어져야지 소유권 이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먼저 이루어져야지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배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는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어떻습니까? 동시이행 관계로 해석을 하게 된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담보가등기 말소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라는 것은 먼저 돈 갚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소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87페이지 두 번째 박스 187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 해서 요거 설명드렸고요. 자, 세 번째 박스 1번 지문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저당권 설정됐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팔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게 뭐야?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그 뒤에 있는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두 번째 박스예요. 뒷문.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자, 요거 이제 역시 매매에서 다루는 개념이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다?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자, 담보권 실행 통제를 했다고 해서 아직은 뭐야?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이제 청산금 지급이 있어야만이 어떻다? 과실 수취권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는 청산금 지급할 내용이 것이 없다라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그때 과실 수취권 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게 될 것이 더 어렵고요. 3번 점은 뒤에서 중복할 텐데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는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좀 어려웠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등기 넘겨받기 전에도 다 과실수취권은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 뼈대를 잡아야겠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담보권 실행 통제에 따라서 청산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뭐야? 매매대금을 지급한 거하고 똑같죠. 근데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지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통지가 되게 되면 돈은 다 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아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은 과실 수취권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계약법이랑 같은 맥락에서 엮어서 구성을 했던 사례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 핵심 지문 보시게 되면은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 정산과 처분 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렸는데 채권자가 결정하는 거지 채무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때 귀속 청산은 뭘 얘기한다? 정산 또는 청산은 청산금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귀속 청산 이에 비해서 지금 이제 처분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처럼 경매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은 그 위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라고 해서 자, 요 문제가 두 문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자, 요거 선순위 담보권은 포함을 시켜서 다 빼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가 지금 똑같은 문제를 살짝 바꿨어. 30회 때 나왔었고요. 27회 때 나왔던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일단 제일 기본이 청산금의 평가액을 얻어다 통지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3번 지문인가요? 자,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도 알려줘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선순위 담보권하고 자신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얻어다 청산금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근데 없으면 없다는 뜻도 얻어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해서 이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번하고요, 3번하고 4번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찍어야 되는 건데 2번이 틀린 거죠. 후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은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고 이때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27회 때는 이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쓸 자리에다가 후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이라고 해서 틀리게 하나 뽑아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 30회 문제에서는 옳게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결정한다 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27회, 30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문제 중에서 중간중간에 우리 문제 풀어가다 보면 과목을 불문하고 엽기적인 문제들이 종종 있고 시험장에 가시면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 거의 쌍욕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무난한 문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는 문제들 또 특히나 답이 됐던 주제들은 줄줄줄 꿰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자료 거기 187페이지에 자, 이 두 번째 박스 지문 하나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좀 생각이 난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이제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의 채무 변제하고요. 가등기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요거 틀리게 뽑았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죠. 바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까 211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2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지문 중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25회 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는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동시행 관계에 대해서 하여튼 비슷한 것들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배임 요건 어떻다?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드리고 돌아오세요. 자, 교재 189페이지 가서 자, 지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통제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해서 실행 통제를 해야지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이제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모두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모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없으면 없다는 뜻도 통지해 줄 것. 그럼 이제 등기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3번 귀속 청산의 경우 자,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통지 절차에 따라서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자, 주어수로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라고 해서 옳게 구성을 했고요. 4번
통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았을 때 채권자, 자,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한 틀렸고요. 채권자는 한번 뱉게 되면 어떻다? 다툴 수가 없다. 채무자는 어떻다? 다툴 수가 있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밑에 박스 볼까요?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 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 등기 넘겨받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과실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고요. 2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면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중요 쟁점이죠. 왜?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얘기거든요. 이건 소위 판례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서 답이 됐던 질문.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라 라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봐야겠지만 나중에라도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바로 관련 기출문제 가볼까요? 교재 189페이지부터 문제 검토합니다. 자,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해서 을 소유 X토지 시가 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해서 자, 이 사안은 이거죠. 자, 그 사안을 정리하게 되면 을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호수인 권리자죠.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뭘 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 청산금 통지가 이루어지면 자, 채권자는 갑은 이 내용에 다 다툴 수가 없다. 이런 정도가 주요한 이슈. 자, 그래서 지문 가서 볼까요? 옳은 것은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틀렸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해서 안 되는 건 세 가지.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먼저 채무 변제해야지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2번 질문요.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이 되겠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등기는 무효. 다만 나중에라도 절차를 거치면 어떻다?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단 틀렸고요. 모를지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청산금 얼마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받을 돈을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떻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받을 청산금은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된다? 병한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3번 질문은 패스. 이거는 어려우니까 지금 한 개쯤 막혀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미리 훈련이 되셔야 돼. 뒤에 갈 것도 사실 없죠. 2번 지문에서 답을 뽑아버렸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제 만약 순서가 얘가 위에 있다. 그럼 이제 배제하고 가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이요.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끄트머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어떻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을 때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만 진행되면 무조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서 답은 일단은 2번이었어요. 자, 이 문제하고 아까 이제 지금 문제를 비교해 보셔야 돼. 28회 때 이 문제 나왔었고요. 23회 때, 자, 교재 몇 페이지? 189페이지. 189페이지 하단부의 2번 지문하고 비교를 하십시다. 자, 보면은, 자, 가등기가, 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나중에라도 본등기를 거치면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8회 때 문제가 좀 쉽게 구성이 됐던 거고, 23회 때 지문이 어렵게 나왔다. 자, 이걸 이제 보여드린 취지가 뭐냐면, 28회 출제가 이루어졌잖아요. 31회 때 출제할 때 가장 유력한 답이 뭐가 되겠어요? 23회 때 나왔던 거. 나중에라도 절차를 거치면 어떻다?
다시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패턴들을 분석하면 23회 때 나오기 전에 이슈 삼았던 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나왔을 테고 그걸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23회 때 어떻게 일단 무효인데 나중이라도 절차를 거치면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고 28회 때는 다시 이걸 사령으로 구성하면서 간단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업어치고 맺히고 계속해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 진짜 제가 요즘에 잘못 그 유튜브 틀었다가 그거 나왔어요. 달인 시리즈. 내가 그거야. 16년간 그거 나와 있거든요. 하도 오래전에 공부하느라고 모르죠. 그래서 하도 오래전에 이제 그것도 오래전 개그 프로인데 16년간 공인중개사 시험만을 분석하신 달인 아무개 김병만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 유머가 없어. 요즘에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하여튼 아주 민감해져가지고 난리들이야 그냥. 웬만하면 저런 것 같으면 봐줄만 한 일들인데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안 걸리는 게 좋겠어요. 안 걸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 근처에 학원은 다 쉰대요. 그래서 좋겠다 해서 겁나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이제 걸리면 그 지랄 같지만 일단은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격리가 돼야 되고 주변 사람 백수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면 또 조사받고 다 추적당하고 등등 하니까 영 뭐 지랄 같으면 아들내미 하나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엄마 아빠가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사죄와 도대체 아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죠? 하여튼 스트레스 엄청 받나 봐. 그래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겁나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 치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얘들 또 1억 원이야. 또 1억 원. 아까도 1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가등기를 했다. 아까는 틀렸구나. 1,000만 원에 1억 원짜리였었죠. 이번에는 이제 3억짜리에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사안을 한번 그려볼까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구나. 을이 채무자가 되고 갑이 얼마? 자,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고요. 가등기 담보권. 그리고 얘가 얼마? 1억이라는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변직에 이르러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담보권 실행을 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담보권 실행 통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질문, 갑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해야 된다. 어려움이 없겠고요. 이때 두 번째 질문, 자,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갑은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틀렸죠? 채권자는 어떻다?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3번 질문이요. 을은 갑이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다툴 수 있는데 동의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 지급하더라도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만이 어떻다?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5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채무 이행 등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보면은 3번, 5번 묶어서 가는 거죠. 을은 어떻다? 동의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갑은 어떻다? 한번 통지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주제.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죠. 이때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뭐랑 똑같다? 저당권이랑 똑같다. 그리고 지문 중에 무조건 하나 튀어나오는 게 경매만 있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은 모두 매각으로 어떻다? 위치를 불문하고 소멸하게 된다. 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질문요.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이게 뭔 소리야? 아, 새끼들 양아치들. 자, 이게 소리. 뒤지게 이제 우리가 담보 가등기를 지금 공부를 하신 상태예요.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공부할 때 자,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누구? 후순위 저당권, 후순위 담보물권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변제기 도래 전이라 할지라도 다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틀리게 뽑았어요. 요 얘기는 어디 있었냐면 이 얘기와 관련돼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다 바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돈 받을 때가 안 됐다 할지라도 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담보 가등기 권리자고 채무자가 작당을 해서 이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교재 191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갑은 을의 엑소토 토지에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을은 변제기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안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을이 채무자가 되나요? 을의 엑스토지니까 을의 채무자, 그리고 갑이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자,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경우의 수 두 가지죠.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할 수도 있고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해서 1번이요. 갑은 엑토지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별 문제 안 되겠고요. 2번 제3자가 경매로 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맞죠? 자, 경매만 있으면 어떻다? 위치를 불문하고 선후 관계를 불문하고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양도 담보권도 나중에 똑같이 취급합니다.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범주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등기 담보권하고 똑같은 개념을 갖는 게 양도 담보권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권도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질문이요. 지금 갑이 담보계획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해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이제 청산매 결정 통지라든가 2개월의 기간 지난 상태에서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는 과정,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인가요? 자, 엑스토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끄트머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 할지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로 제3자가 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가등기에 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의 논의 핵심 이슈는 그거죠. 이 담보 가등기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경매만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이미 소멸했으니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제에서 약간 5번 지문이 까다롭게 구성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미리 선입관 가지고 가셔야 돼.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는 순위를 불문하고 경매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렇게 보셔야겠고요. 이 정도까지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내용.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보시기에 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저거죠. 청산금 지급했을 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않더라도 뭐는 갖게 된다? 과실수익권은 가지게 된다.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청산금 지급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지금 과실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계약법과 연계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페이지에 양도담보권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담보권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내는 그런 패턴인데 간단하게 보고 이건 좀 비운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양도담보권이 출제가 된 게 29회 때 나왔었고요. 24회 때가 나왔어.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출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핵심 이슈는 얘는 저거죠.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청산금 지급하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자, 사안 다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갑소유에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라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테고 또는 뭘 설정할 수도 있다. 지금 담보 가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아예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우리가 아까 가등기 담보권 같은 경우는 거기다 가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해야 했던 것이고요. 얘는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라는 게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을 명의로 이미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아까 실명법에 적용 배제라고 해서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소유자는 채무자 소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하려면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바로 담보권 실행 통지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청산금 지급해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해서 아까 담보 가등기의 경우 청산금 지급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과정을, 본등기라는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서 이미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청산금만 지급하면 된다. 달리 얘기하면 청산금을 없다라고 이렇게 통지가 되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물론 이제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고요. 채무자는 어떻다 다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스토리 한번 볼까요? 청산금 결정이라고 해서 청산금 평가액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액을 포함한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결정하게 될 테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지금 이제 청산 기간 바로 얼마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될 테고 채권자는 다툴 수 없고 채무자는 다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거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 지급하게 되면 그 자체로 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담보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까지 해야 했던 데에 비해서 얘는 그냥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따로 하나 양도 담보권 행사 전에 경매가 진행되면 양도 담보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응용하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를 보기 때문에 얘도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특이할 만한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자, 을 명의로 등기가 돼버렸어. 을이 병한테 이걸 팔았다라고 했을 때 아직은 청산금 지급하기 전인데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선이 이 내막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해서 단순화시켜야 돼. 이게 이제 한두 개가 더 있는데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 8년 동안 나왔던 것만 가지고 초보를 보셔야 돼. 해서 요렇게 두 가지네요. 그래서 양도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제3자에게 팔았을 때 그 제3자가 몰랐다. 이 내막을 몰랐다. 그러면 어떻다? 소유권 취득하고요. 아까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경매 진행되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살붙여서 양도 담보권도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경매가 있으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29회 때 겁나 어려웠던 문제. 아마 지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금 8년 동안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요런 거 나오면 이제 보고 버리고 넘어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토지를 양도 담보로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을이 일단 채무자네요. 여기는 이제 공식이 정해져 있거나 항상 을이 채무자가 되게 될 것이고 갑이 양도 담보권자, 이 사람의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짜리가 있게 되냐면 1억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등기 명의는 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누구로?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양도 담보권을 설정했다라는 취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 병은 X 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병이 갑자기 왜 나오지? 자, 병은 엑스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다?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이 다시. 자, 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된다? 소유자는 을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이 당연히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자신의 이 소유물에 대해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병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해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틀린 것은 1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저당권 공부할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저당권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 범주. 자, 부합물 종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항목이 있었죠. 그것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고 거기에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 예외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부합물 종물에도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또 하나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해서 건물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했던 바로 지상권 혹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낙찰 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어려웠던 거 있었죠. 바로 지금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문제 토지에서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는 누가 저당권자가 그 권리를 갖게 된다. 기억나세요? 다시 가서 교재 가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하여튼 저당권에서는 지금 거의 2년에 한 번씩 매번 나왔던 것이 저당권의 효력 범주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70, 자, 7페이지부터 가서 볼까요? 총 176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나와 있죠? 저당권 효력이라고 해서 부합물 종물에는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세 번째, 좀 어려웠던 거 있잖아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서 지금 20회 때나 30회 때 이 이슈를 삼았어요. 다시. 자, 지금 세 가지.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런 얘기는 자, 이 저당 목적물의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낙찰 받은 사람이 그 부합물 종물의 소유권을 같이 취득한다. 이런 식의 취지.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는 얘기는 건물 저당권 실행에 대해서 경매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상권, 임차권도 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게 되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때부터는 그 문제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임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바로 지금 저당권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1번 질문이 좀 어려운데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응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돼야지 어떻다. 일정한 소위 이제 차임채권의 효력, 차임채권의 그 저당권 등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고죠.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누가 되고 을이 되게 될 것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돈을 갚지 않아? 그러면 이때 일정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때부터는 예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부터 차임채권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상당히 어려웠던 질문 앞에서 저당권의 효력 전반을 물어봤던 그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1번 틀리게 그 구성이 됐나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2번 질문이요. 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고요. 방해 배제 청구라고 해서 건물 철거나 퇴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갑이라고 하는 양도담보권자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엑스토지의 반환 인도, 자, 소유권 곧 취득할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왜? 우리가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불과하니까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3번, 을이 피담보 채무의 이행 지체에 빠졌을 때 돈 안 갖고 있습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아직 돈을 안 갖고 있지만 소유권 자체를 아예 취득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어렵다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얘기를 그대로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요. 자,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양도담보권이 뭐죠? 돈 안 갚으면 자, 청산금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권리를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권. 그래서 양도담보권은 거의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 자체를 취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5번, 만약 갑이 선의 정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준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새롭게 이제 배웠던 거죠. 선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선의 제3자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거의 귀시자기를 올릴 만큼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냈던 문제 해서 이런 문제를 쫓아가시면 안 돼. 이건 나중에 조금 내공이 쌓이시게 되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좀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게 되면 용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수험생이 이걸 맞추기는 거의 어려웠던 주제고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5번 질문은 꼭 알아야 돼요. 자, 양도담보권자가 이걸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 선이다. 그러면 어떻다?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이건 좀 쉬웠다. 24회 때 문제. 자, 29회 때 문제만 하여튼 가관이었어. 그래서 다시 을이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는 갑이 채무자구나. 갑이 채무자가 되겠고,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1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볼게. 지금 다시 병으로부터 2억을 빌면서 건물에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병한테 어떻다? 양도담보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리고 이 사람이 2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5억이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세팅을 해줘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려면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어떻다? 소위 지금 채권액보다 커야만이 이게 양도담보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을 하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기까지 해주었다. 그래서 이 X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전히 채무자 갑에게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기는 누구한테 넘어갔지만 병한테 넘어갔지만 이건 양도담보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있다. 자, 1번 지문요.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했을 때 갑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뭐 간단하죠. 돈 갚았으면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피담보 채권의 소멸, 피담보 채무의 변제 있으면은 더 이상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무효인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지워가는 과정을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2번 지문요.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계속 나오는 지문이죠. 양도담보권은 앞으로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양도담보권.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마치 혼동과 유사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양도담보권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양도담보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취지. 자, 3번 지문이요. X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더러웠던 문제. 자, 일단은 양도담보권,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양도담보권 소멸하겠죠? 다시 갑시다. 우리 앞에서 자, 모든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물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토지가 포락제가 돼버렸다. 그러면 소유권 소멸하게 될 테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 모두 다 어떻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도담보권 소멸합니다.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주의하실 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돈 갚을 의무 또는 돈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을 피담보채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피담보채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돈 갚지 않아도 됐을 때 하고요. 돈 갚았을 때 이 두 개만 어떻다? 바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이게 목적물이 멸실됐다고 해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다시 우리가 저당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그게 돈 받을 저당권이 뭐라고 했어요? 경매 청구를 하시는 권리지 돈 받을 권리는 아니죠. 돈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한다? 피담보채권. 약간 이제 트릭 썼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양도담보권은 소멸할 수 있겠지만 피담보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기초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의 의미가 뭐냐, 담보가등기의 의미가 뭐냐, 또는 양도담보권이 뭐냐, 그건 별개 문제로 돈 받을 권리는 전혀 별개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목적물이 멸실이 되어버리면 사실 돈 받을 방법이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문제일 뿐이지 돈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의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 건물이 정에게 매각된 경우 병의 양도 담보권은 소멸한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원래 이제 말소 기준 권리 6개만 공부를 하는데 양도 담보권도 다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만일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병 명의 소유권 이전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계속 나오고 있죠. 양도 담보에서는 무조건 깔아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야? 선의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선의 제3자, 양도 담보권자가 아직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팔아먹었을 때 그때 선의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양도 담보권. 양도 담보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29회 때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셌었고요. 그리고 다시 하여튼 뭐 우리 부동산 실명법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인도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그 목적물의 사용수익 등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건물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이런 식의 내용이 소위 이름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